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박부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경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입시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시설명회는 이런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영재원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영재원의 교육과정, 그리고 내년 신입생 모집 요강, 그리고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과학영재교육원의 연혁입니다. 저희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과학영재교육센터라는 이름이었고요. 이때가 거의 전국에서 한두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 순서로 되었을 정도입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영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에 과학영재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015년에는 한국과학창예재단에서 이 27개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들 중에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 연구 성과 발표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약 5,4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꽤 잘 나가는 영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영재원의 운영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재원의 운영 목표는 이런 여러 추진 전략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거점 영재교육원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재원 자랑을 하나 제가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난 여름에 메일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영재원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들어와서 4학년부터 가능합니다. 4학년 때 들어와서 초등 4, 5, 6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사사과정까지 저랑 같이 했었는데요. 나중에 사사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과정까지 5년을 다녔던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어, 저희 영재원을 마치고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니 우선 선발되어서 중학교 2학년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올해 2월에, 올 2월에 이 학생이 졸업을 했거든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졸업을 하고, 여름에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죠. 그래서 아니, 이 학생이 웬일로, 무슨 일로 보냈나 하고 봤더니, 어, 이번에 하버드 수학과에 박사과정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다라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곳이 우리 경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어서 꼭 한번 인사 오고 싶다라고 이런 아주 감동적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한번 내려와서 저희 영재원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러고 갔는데요. 아마 저희 영재원이 배출한 최고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도 이런 아주 훌륭한 학생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학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재원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재원은 현재 교강사가 약 70명 정도 되고요. 지도교수가 약 16명입니다. 지도교수라 하면 저희 영재원의 학생들이 사사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도 있고 또 분야별로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각 분야들에 대한 지도교수가 약 16명인 것이고 이 외에도 이제 교강사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많이들 있으십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이제 교육 조교들이 있고요. 이 조교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이 교강사분들을 도와서 같이 활동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들어주고, 뭐 힘들어하는 학생들 실험 같은 거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서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저희 행정팀이 총 4명이 있습니다.
초중등 심화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심화 과정부터 저희 영재원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학과 과학과 융합과학 이렇게 세 개 분야. 과학은 이제 규모가 커서 두 개 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네 개의 분야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현장 체험 학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융합 과학 특강도 있고 2025년의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더십 캠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화 과정이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 보통 요걸 하는데요. 저희가 과학영재교육원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과학 쪽으로 주로 이제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려면 과학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리더십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이 영재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른 또 새로운 뭐 첨단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들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뭐 자신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교육 과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2025년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할 건데요. 내년에는 1학기 4월부터 8월까지가 1학기인데 1학기에 토요일마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 한 주에 5시수, 5시수를 16주를 하고 그다음에 2학기에는 9월과 10월입니다. 다시 똑같이 한 주에 5시수로 해서 4주, 그러면 총 5시수 해서 20주니까 100시수가 되죠. 그래서 100시수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수업 시간을 보시면 토요일 1시에 시작해서 5시에 총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4시간이고 시수로는 5시수입니다. 그래서 한 시수를 45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5분짜리 수업을 5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4시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2025년까지는 한 시수를 한 시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토요일에 3시간씩 이렇게 운영들을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초등을 오전에 하고 중등을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초등, 중등을 모두 똑같이 토요일 1시에 시작해서 어, 5시에 오후 5시에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시간 안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별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2025년 기준이라서 2026년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직은 확정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2026년에 어느 달에 무엇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형식으로 특히 영재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5월에는 과학 영어 영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SEG인데요. 여기 보시면 9월에도 있습니다. 5월, 9월. 그러니까 학기에 한 번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은 우리 영재원 재학생만 대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대학, 영재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영어 원어민 교수와 함께 영어로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발표 자료도 만들고 이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되고 과학도 되고 하니까 꽤 인기가 좋습니다. 보통 개설해서 10분 정도면은 마감될 정도로 아주 인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재원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영재원에 다니게 된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상담은 저희 대학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 선생님들께서, 요 학생들에 대한 뭐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상담받고 이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기회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저희가 국립밀양기상청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기관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아마 2026년에도 밀양기상청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의 전문 프로그램, 전문 기관들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에 중등 미니 사사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여기 미니 사사가 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영재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이제 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사 프로그램이 사실 뭔지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사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짧은 시간으로 사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해서 학생들이 뭔가 독자적인 연구들을 해보고 논문도 한번 써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경남대와 국립창원대가 같이 해서 과학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드론 캠프를 또 지난 8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매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은 과학경제 프로그램이고, 이것도 이번에 학생들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초중등 사사 과정입니다. 아까 잠깐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심화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논문으로 쓰는 이런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들입니다. 총 80시간을 진행하는데요. 현재 초등 사사와 중등 사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초등 사사는 초등학생들이 뭔가 연구를 진행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은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초등 사사에서는 수업 방법이 먼저 4월부터 6월까지는 일종의 코스웍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 영재원 수업하는 것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는 정말 지도교수와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도교수와 함께 학생들이 이제 재량껏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 뭐 반이 이제 여러 반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주제에 따라서 뭐 한 세 반, 네 반 요 정도 만들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다음 중등 사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영재원의 마지막 코스쯤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초등 사사와는 달리 앞에 코스업 과정들은 따로 없고요.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등의 심화 과정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위에서도 제목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매달 2회 이상에서 총 80시간을 진행하고 보통 토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방학일 때는 뭐 평일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발표 자료 만들고 그리고 전국 대회 나가서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영재원이 이런 사사 과정으로 전국 발표 대회 나가서 꽤 좋은 성과들을 거뒀기 때문에 매년 기대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입시 설명에 필요한 얘기들이죠. 저희는 160명을 모집합니다. 초등이 80명, 중등이 80명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등 심화가 수학이 20명, 과학이
두 개 반입니다. 15명씩 두 개 반이니까 총 30명이고요. 융합과학이 15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초등 사사는 또 별도로 15명을 뽑아서 총 80명. 그리고 중등은 중등 심화 과정이 수학이 20명, 과학 똑같죠? 과학이 15명씩 두 반 해서 30명, 융합과학이 15명, 중등 사사도 융합 쪽 여러 분야들로 해서 15명. 중등 사사는 사실은 좀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요. 어, 여러 총 합쳐서 이제 160명을 보통 넘습니다. 중등 사사에서는 선발 인원 이외에도 진급하는 학생들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저희가 한 1년에 운영하는 학생들이 한 180명을 좀 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융합과학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아서 저희가 따로 조금 적어 봤습니다. 아까 선발할 때 융합 분야가 있었죠. 이 융합은 학생들이 영재원에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과 과학인데, 어, 어느 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분야에 재주가 있는 학생들이 있죠. 관심도 많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융합과학 분야에서는 수학, 음악, 체육, 그리고 IT,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융합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코딩이나 이런 IT, AI 이런 쪽의 수업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 자녀분을 어느 분야에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기 융합과학에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원자 유의사항을 좀 안내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화가 늘 자주 오는 건데요. 각 분야별 최종 합격자는 모집 정원 이내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사회 통합 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정원 외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화와 사사 과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화 뭐 한 번 사사도 놓고 심화도 놓고 둘 중에 되는데 갈래?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가 문의가 많은 건데요. 현재 2025학년도 현재 저희 영재원에 재학 중인, 중등 심화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26학년도 중등 사사 과정에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승급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중등 심화 과정을 수료만 할 수 있으면 자동으로 사사 과정에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아까 보셨던 여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등 사사 과정에 다시 원서를 넣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았던 중등 사사 과정을 선발하는 것은 자동 진급 외에 뭐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 있다가 경남대 영재원에 사사 과정으로 오고 싶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지금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게 자동 진급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치러서 내년에 영재원에 다니게 된다면 중등으로 다니게 된다면 그 학생은 그 다음에 2027년에는 자동으로 승급해서 사사과정에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2025년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요게 이번 올해는 이 진해 쪽에서 온라인으로 이걸 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진해에서 이 과정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료를 했는데요.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약간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1단계 서류 평가 시 선발 인원의 1.2배수 내에 포함되면 그럼 저희가 2단계 면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저희 시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군요. 저희 선발 과정이 1단계 서류와 2단계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1단계 서류를
서류에서 이제 약간의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초등 수학은 현재 모집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1단계 서류 평가에서는 40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공동 온라인 선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면 40명에서 40명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한 45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1.2배수 안에 포함되니까 이 학생은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면접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저희 영재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거의 당연한 얘기들이긴 한데요. 초등심화는 원서 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초등학교 3, 4, 5학년 재학생이라야 됩니다.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3, 4, 5학년이 지원하니까 이 학생이 지원하면 내년에 영재원을 다니게 되면 4, 5, 6학년으로 초등심화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중등 심화는 원서 접수일 현재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다니면 중학교 1학년이거나 중학교 2학년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지원을 할 때 자격을 갖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한 서류나 요구를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추천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초등 사사도 뭐 같은 형식인데요. 초등 사사는 기본적으로는 경상남도 소재 4, 5, 6학년 재학생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보면 영재교육기관 기초 또는 심화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영재원 다녀본 적 없는데 초등 사사라는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재교육기관에서 뭔가 교육을 한번 받은 학생들, 수료를 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 좀 심화된 교육들을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러는 형식이기 때문에 초등사사는 그냥 초등학교 4, 5, 6학년, 4, 5학년 재학생이 아니라 영재교육기관 또는 심화과정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자라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중등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사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으로서 그러니까 중등 영재교육기관 중등이나 뭐 초등학교 때 졸업했을 수도 있겠죠. 영재교육기관 마찬가지로 아까 초등사사와 마찬가지로 영재교육기관의 기초 또는 심화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중등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영재원에서 중등 심화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당연히 자격이 되죠. 이 학생들이 다시 원서를 넣을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중등사사에 진급해서 중등사사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지원 학년이랑 여기에 저희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이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여기 먼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얘기가 밑에 한 줄 나와 있고요.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아까 그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얘기를 했는데 요게 뭐냐면 가끔 저희 학생들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영재원에 지원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점점 이제 영재원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학생들인 경우에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학생들이라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형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서류 평가와 2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 평가는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의 배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 대상자라든지 또는 온라인 선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2배수를 약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2배수보다 못 뽑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학생들이 써낸 서류를 보았는데 도저히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들도 아주 드물지만 나오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집 정원의 2배를 정확하게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인데요. 요걸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2배수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면접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는 개별 또는 집단으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을 그냥 앉혀놓고 관상 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 중심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먼저 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받고 학생들이 한 10분 정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관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인데 이걸 시험으로 자꾸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면 떨어지고 이 문제를 풀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학생들도 그러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면접관들과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런 영재원 수업을 듣는다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해서 꼭 합격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꼭 불합격도 아닙니다. 그냥 문제만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한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고 끝이죠. 무슨 면접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잘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심화, 중등심화, 초등사사, 중등사사 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날짜만 조금 다르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공고해서 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서류 평가는 평가 점수 순으로 모집 정원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는 1차 서류 평가에서 우선 선발됩니다. 점수 따지지 않고 바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서류 평가 점수와 2차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 평가에서는 간당간당하게 통과했는데 2차 면접을 아주 잘 봐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요. 1차 서류 평가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2차에서 점수가 많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각 전형 단계에서 평가 결과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분야가 있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수학이 20명을 뽑는데요. 서류평가와 면접을 했더니 학생들을 아무리 뽑아도 뭐 한 19명까지는 괜찮았는데 20등부터 점수가 영 안 좋고 이 학생이 면접 결과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겠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20명을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공교육의 학교하고는 좀 다르죠. 명재원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이다 보니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에는 1차 서류, 2차 면접 평가 점수 합산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그 순위가 모집 정원의 1.2배 이내로 들어오면 정원외 합격이 가능합니다. 어, 근데 수학은 20명이, 대상이 20명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져서 수학 분야는 제외고요. 다른 과학 분야는 15명을 뽑는 분야들은 1.2배 내외로 들어오면 정원 외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성적 산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활용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원 자격에 미충족되거나 지원 절차를 위반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시에 여러 곳에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지원 자체는 해도 됩니다. 동시에 양쪽에 다 합격하면은 어느 한쪽은 포기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큰 문제들이 없었는데, 뭐, 알고 보니 서류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주 드물게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합격자 등록 마감한 이후에 당연히 결혼이 생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영재원에 간다거나 이럴 수 있죠. 또는 뭐, 갑자기 뭐, 예전에 그런 적도 한번 있었는데 합격을 했는데 학생이 이제 이사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 합격자를 미리 선발해 놓고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합격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대학 부설 공동 온라인 선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신입생 선발 시 1차 서류 평가 정원의 1.2배수 내에 포함될 때 2차 면접 평가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요거는 이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아마 이거 이수했던 학생들 중에 지금 여기 선발 내역에 대해서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공동 온라인 선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뽑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차 서류 평가에서만 좀 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전형 일정입니다. 1차 전형인 서류평가입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가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날짜와 시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고에 보면 GED 온라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ED가 뭔지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 원서 접수와 교사 추천서 입력이 마감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온라인 접수, 예전에 보면 온라인 접수를 정말 마감에 간댕간댕하게 해서 하셨는데, 그와 함께 교사 추천서를 부탁을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쓰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온라인 원서 접수가 되어야 추천서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서 접수하고 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교사 추천서를 쓰려니까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 하셔서 그래서 추천서 입력은 날짜가 온라인 원서 접수 마감보다 조금 더 여유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용료가 4만 원이고요. 계좌랑 다 이렇게 있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접수 마치시고 나면 그 서류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1월 10일 11시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네. 그때 아주 다들 열심히들 보시더라고요. 잘 확인들 해보시고. 이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전형이 11월 면접 자체는 11월 15일과 11월 16일에 진행되고요. 2차를 면접을 보기 위한 전형료 납부가 11월 10일과 11월 11일 이렇게 이틀 동안 있습니다. 날짜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차 면접 평가는 11월 15일 토요일에 초등이 진행하고 11월 16일에 중등이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날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초등은 토요일, 중등은 일요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직 저희가 확정하진 않았는데요. 대체로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어, 1시 점심때 조금 지나서 끝나는 정도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시간 변동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한 시간들을 공고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28일에 공고가 됩니다. 저희 영재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 날짜 보시고요. 요때쯤 해서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다른 영재원에 가신다거나 뭐 이사를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재원을 다니기 힘드신 저희 영재원에 합격을 했는데도 다니기 힘드신 경우에는 이 포기 원서를 좀 내주셔야 다음 절차들이 진행되기가 좀 쉽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D인데요. GD가 뭐냐면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KDI, 캐디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접수해서 이 서류들을 내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 및 전형료 납부 요 날짜들 한번 보시고 교사 추천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 추천서 마감 날짜가 조금 더 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영재원이 입시 시스템들을 요즘 점점 개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의 추천서가 교사 추천이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영재원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홈스쿨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로 교사 추천을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들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교사 추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가 조금 뭐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GED 시스템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응시 원서가 있고요. 그다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한 부 있고 교사 추천서가 한 부 있습니다. 이게 GED에서 바로 입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사과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영재원을 수료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기관 수료 증명서 또는 수료 예정 증명서 이게 필요합니다. 또는 영재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다는 증명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 떼는 것도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경남대학교 저희 학교 영재원에 있는 학생이거나 또는 인근에 있는 창원대학교 과학경제교육원 학생 경우에는 굳이 서류 제출하시지 않아도 저희 두 대학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학생이라는 것만 밝혀주시면 저희가 금방 확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리고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온라인 선교육 과정의 경우에도 이수증을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들은 스캔하시거나 해서 PDF 파일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GD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이제 이걸 뭘 어떻게 써야 되나 싶으실 텐데 저희가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다 밝혀 두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해온 활동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영재원 입학 후 학습 및 진로 계획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수료 예정인
수료했거나 또는 수료 예정인 영재교육 기관명과 분야를 서술하시오. 요건 해당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참가한 대회명은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좀 좀 이상하죠? 좀 불합리해 보이는데, 어, 이거는 저희 영재원의 지침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부, 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침이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을 작성하시면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껏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참가해서 뭐 저 상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가해서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불리한 게 아닙니다. 불리했던 이유, 상을 못 받았던 이유가 뭐 학생들하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맞아서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뭐 그런 어려움, 마음이 잘 안 맞아서 뭐가 잘 안 됐는데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아주 뭐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뭐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했는데 학생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가 쓰는 소개서가 가끔 나옵니다. 어, 아니 뭐 글씨야 엄마가 써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들을 잘 맞추어서 아이가 직접 쓸 수 있도록 타이핑이나 뭐 쓰는 것까지야 부모님 해주신다고 쳐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창의재단이 이 사사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사 과정도 기본적으로는 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쓰는 내용은 똑같은데 사사 과정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 지도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걸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아는 지식이나 분야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라고 쓴다고 해서 그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연구하기 힘든 주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학생이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쓰면 이 학생의 관심사라든지 이 학생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소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이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그 지원하는 학생의 담임인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담임이 뭐 정근을 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담임은 아니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해의 담임이었다든지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담임했던 분이 적절하지 않다. 뭐 예를 들어 전학을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 지원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다른 교사나 또는 지원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전학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전 학교에서 그 담임하셨던 분이 써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학생을 알 만한 분이 추천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교육 쪽에 지금 현재 관련이 있으시거나 또는 지원자와 가족 또는 친척인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전형료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1차 서류평가 4만 원이고요. 2차 면접평가도 4만 원입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는 전형료 면제입니다. 가끔 사회통합 대상자인데
모르고 전용료를 납부하셨다가 다시 환불받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료만 보시고 막 얼른 내시던데 사회통합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용료가 면제라는 사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계좌는 밑에 있고요. 입금자 정보를 쓰실 때 그냥 내시면 저희가 어떤 학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성명, 그리고 학교명, 그리고 학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명단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땡땡초 6학년 이렇게 쓰는 거죠. 홍길순 땡땡중 2학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료는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하고요. 날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입금자 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입금자 정보를 제대로 못 쓰고 입금하셨으면 저희 영재원에 얼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등록입니다. 등록은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에는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소인봉까지 유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류가 입학 동의서 및 학업 서약서가 한 번 필요하고요. 학생 신상 카드 한 번, 증명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 건강상태 조사서 그리고 응급처치 동의서 이렇게 5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 서류들은 저희 영재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요걸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저희 영재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에게 말씀드리는 유의사항입니다. 합격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시면 합격했다고 좋아만 하시고 깜빡하고 등록하지 않으시면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불합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합격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선발 전형의 평가 내용 및 성적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공개하게 되면은 온갖 또 이상한 대한민국스러운 온갖 점수 해킹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뭘 막 하는 이상한 학원들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영재원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응시 원서 등 제출 서류에서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안전하게 이런 문구들이 늘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원의 최종 합격자는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이중 등록 및 중복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한쪽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원은 여러 군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합격하셨더라도 등록은 한 군데만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 영재원에 다니실 수 없습니다. 몸이 두 개도 아니고요. 그건 안 됩니다. 최종 합격 후에 이중 등록이거나 중복 입학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ED 원서 접수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ED 시스템을 보통 잘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GE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소가 ged.kedi.re.kr이고요. 요거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GED로 검색하시면 여기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정부기관이니까 회원가입 하신다고 해서 뭐 이상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가입부분은 학생이 등록하는 겁니다. 학생이 등록하고, 혹시 이 학생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혹시 비밀번호 모르시면 콜센터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 영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저희 영재원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영재원에 전화하셔도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콜센터로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아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스크린 캡처를 좀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선발 누르시고 영재 지원 학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중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쭉 한 며칠에 걸쳐서 쭉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세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눌러서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영재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 영재원 연구원들께서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단계 지원 과정 선택 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모집 과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학년들이고요. 교육 연도, 가끔 연도를 잘못 쓰셔가지고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도, 그다음에 이제 소재지, 그다음에 어느 학년인지 요걸 하시면 여기 경남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경남대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교사 추천서는 선생님들께 이제 써주실 선생님들께 미리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고, 추천서 확인이 선생님들도 이제 계속 뭐 학교에 일들이 많다 보니까 부탁을 하신다고 해서 그날 바로 쓰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추천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들 해 보시고 혹시 이제 안 돼 있으면 선생님께 이제 문자 한 번씩 보내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추가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요. 요거 한 번씩들 잘 확인들 하시고 GED와 그리고 이제 저희 영재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보시고 예를 들어 사회통합 대상자 확인서 이런 거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 또 뭐 공동 온라인 선교육 이수증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뭐 얘들을 다 스캔하시거나 뭐 사진 찍어서 하시면 되겠죠. PDF 파일로 만드셔서 압축 파일로 묶어서 온라인 접수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AQ입니다.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입니다. 입시 선발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1차 전형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시원서, 교사 추천서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는 GED 선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저희 영재원이 예전에는 따로 서류 출력을 해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했는데 지금 우편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응시 원서와 교사 추천서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에 사사과정 지원자의 경우에는 영재교육 수료 또는 수료 예정 증명서 또는 영재교육기관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모집 요강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질문도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지필고사 등 별도의 시험 절차가 있나요? 초창기에 우리 영재원들은 시험으로 학생들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대학 갈 때도 우리 시험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재원은 시험으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닙니다.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심층 면접이죠. 심층 면접은 학생들을 그냥 앉혀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뭐 얘기할 거리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한 문항을 제시합니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를 제시합니다. 두 문제, 뭐, 세 문제를 다 풀라고 하는 경우도, 다 풀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두 개만 풀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요. 그럼 이제 이걸 풀면 합격, 이게 아닙니다. 이걸 풀어보고 푸는 과정에서 어땠는지, 문제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라든지 답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10분 동안 풀려니까 다 못 풀어서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뭐 이러는데 10분 만에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분 동안 문제를 충분히 읽어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스스로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면접장에 와서 이제 이 면접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요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았고 요런 계산들을 해봤습니다. 아직 답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답을 구하면 제일 좋겠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답을 낼 수 있으면 당연히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풀었지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푼다고 합격도 아니고 못 푼다고 불합격도 아닙니다. 저런 문제들은 심층 면접을 위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주 오는 질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어, 어떤 책 보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도 추천하면 안 되고요. 공개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무슨 딱 정해진 틀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몇 학년 수학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과정과는 별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전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문제 물어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이 풀 수는 있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진 않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무슨 책을 보면 도움이 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책으로 금방금방 느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문제들은 무슨 뭐 어려운 경시대회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풀라는 것도 아니고 푸는 과정을 어떻게 학생들이 잘 작전을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세우고 조리 있게 설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영재교육기관 수료 또는 재학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원자가 영재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요거는 해당 영재교육기관에 얘기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특히 사사과정 지원자가 요걸 제출을 꼭 해야 됩니다. 사사과정은 지원 자격 중에 이런 영재교육기관 수료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대 영재원 학생이거나 또는 창원대 영재원 학생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저희가 학생들의 명단만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미등록자 등 결혼 발생 시 추가 모집을 하나요? 추가 모집이라 함은 다시 학생들을 또 면접하고 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 합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선발을 하지 예비 합격자를 무시하고 새로 뭐 몇 명, 한 서너 명을 다시 뽑겠습니다. 다시 원서 넣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원 서류 우편 제출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서류는 GD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십니다. 온라인 제출하시면 그 온라인 제출되어 있는 걸 저희가 출력해서 그걸로 평가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 제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열심히 써놓고 최종 저장, 제출 이걸 안 누르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서류 제출에 문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외에 부가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안 받습니다. 음, 받아봐야 저희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제출 서류 외 부가가 아니죠. 제출 서류로 저희가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요거는 제출 서류의 부가 자료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추천서랑 요건 좀 다른 서류니까 그러니까 요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서류들은 제출하셔봐야 저희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다 내고 포트폴리오도 내고 싶습니다. 내시면 안 됩니다. 내셔봤자 저희가 뭐 점수 반영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만 하나는 얘기입니다. 등록 포기가 있습니다. 합격했는데, 합격했는데, 다른 영재원에 간다거나, 뭐, 전학을 간다거나, 여러 사유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포기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음. 등록 포기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영재원에 등록을 해버리시면 이중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 영재원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관련해서는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교사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또는 교사, 지원자를 지도한 적이 있는 담임 교사. 가끔 선생님들이 전근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원자의 가족, 친척 안 되고요. 사교육 관계자, 학원 쪽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 안 됩니다. 추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께 교사 추천서 작성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께서 GED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웬만하면 다 GED 시스템을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 싶으면 저희 영재원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리거나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천서 두 개 안 됩니다. 추천서는 하나만 제출하셔야 됩니다. 추천서 여러 개 받아오셔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속기관이 없는 학생,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죠.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입니다. 소속기관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포트폴리오로 추천서를 대신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요. 자유 양식으로 20페이지 내외의 분량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여서 이게 뭐라고 저희가 딱 규정을 하기가 꽤 힘듭니다. 어떤 형식의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할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0페이지 내외의 문서로 제출하시기가 힘든 경우에는 저희 영재원에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는 1차 서류평가에서 우선 선발됩니다. 점수는 매깁니다만 점수와 무관하게 우선 선발되고요. 그리고 1차 서류 평가와 2차 면접 점수를 합산한 다음 모집 정원의 1.2배 이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정원 외로 합격 처리됩니다. 수학 분야는 제외고요. 예를 들어서 심화 과정의 과학은 모집 정원이 30명입니다. 실제로는 15명씩 두 반 해서 30명인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종 순위가 30 곱하기 1.2, 그래서 31등부터 36등인 경우에도 합격 처리됩니다.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정원 외로. 그래서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융합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동 온라인 선교육 이수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류평가에서 1.2배수 이내에 포함될 경우에 일단 2단계 면접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까 사회통합 대상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류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2배수를 살짝 넘어가는 경우에
1.2배수 안에 들어가면 그 경우에도 뽑겠다. 2차 자격까지는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분야는 4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2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은 1차 서류 평가에서는 2배수니까 40명을 선발하겠죠. 1차 서류 평가 선발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서류 평가를 해서 40등 안에 들어야 합격이 되는데 어, 이 공동 온라인 선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40 곱하기 1.2 해서 41등부터 48등인 경우에도 1차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밑에 과학과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늘 전화 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이 잘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시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GD 선발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셔서 나의 지원복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확인들 해 보시고 어, 혹시라도 뭔가 빠진 서류가 있거나 하면 그때 한번 잘 다시 또 서류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재교육원과 중복 지원할 수 있나요? 중복 지원은 됩니다. 중복 지원 자체가 안 되는 줄로 아시는 분이 있던데 그게 아닙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중복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일단 면접 한번 보고 지원해서 면접 한번 보고 합격한 곳에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경남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재원에 다녀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 세 군데의 지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세 군데 다 하면 세 군데 다 다닐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한 군데만 등록하셔야 됩니다. 어, 가끔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발표하는 새 학교들이 발표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했네. 그래서 등록. 그 다음 학교, 또 합격했네. 또 등록. 이러는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대학, 양쪽 영재원에서 다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원을 내셔야, 그래야 문제가 있다. 영재교육원 교육비, 이것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창원시청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은 무상입니다.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특별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따라 교육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라고 해서 이런 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교육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영재원에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이상으로 2026년 경남대 과학영재교육원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용들 한번 궁금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신 PDF 파일은 저희가 학부모님들께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자녀의 영재교육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입시 때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